안녕하세요. 백성문화대 방사선과의 정혜영 교수입니다. 디지털 의료 영상학. 자, 그 8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디지털 의료 영상학 중에서 챕터 2에 해당되는 디지털 의료 영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업에 컴퓨터에서 영상 표시, 그다음에 영상 데이터의 구조, 파일 형식 등에 대해서 함께 보았었습니다. 컴퓨터에서 영상 표시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에서는 영상이 픽셀 혹은 도트로, 즉 점들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모음이 바로 매트릭스입니다. 여기는 보시는 영상도 확대를 해보면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의 가지고 있는 값을 우리는 화소치 혹은 픽셀 값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화소치 픽셀 값들은 장비마다 뭐 CT면 CT, MRI면 MRI, CR이면 CR 이런 장비마다 모달리티마다 화소 값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고 픽셀 값의 정의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역시 장비마다 서로 다른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컴퓨터에서 먼저 데이터를 얻는 것을 우리는 샘플링, 표본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속된 신호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요. 이런 연속된 신호를 우리는 디지털화 되려니까 부득이하게 잘라서 읽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디지털 데이터, 이산적 데이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속된 신호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표본화 크기에 맞춰서 자른다. 이것을 표본화 혹은 공간적 이산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얻어진 영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픽셀 사이즈나 매트리스 사이즈를 바꾸면서 영상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영상은 가로 세로 184, 184의 영상입니다. 자, 이것을 매트리스 사이즈를 반으로 줄여보겠습니다. 즉 92, 92입니다. 픽셀 사이즈가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약간 모자이크화 되어 있죠. 또다시 이걸 또 반으로 줄이니까 46, 46이 됐습니다. 원본 영상이 뭔지 살짝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많이 심하게 모자이크 되어 있죠. 자, 거기다 또다시 줄여보겠습니다. 23, 23.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본 영상이 뭔지 구분조차도 안 되는 영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 변화, 즉 픽셀 사이즈의 변화에 따라서 영상의 화질이 변화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정리한 사람이 셔넌입니다. 셔넌의 포메나 정리는 영상이 가지고 있는 최고 주파수의 2분의 1 간격보다 작은 간격으로 표현하면 원 영상을 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셔넌이 정리를 했습니다. 셔넌에 의한 표본화 정리만 나오면 참 다행인데요. 이제 또 다른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개념은 바로 나이키스트 주파수입니다. 자, 표본화 정의의 경우는 보시면 표본화 주파수는 표본화 간격과 서로 반대되는 관계입니다. 서로 역수적인 관계이죠. 자, 그런데 이 표본화 주파수를 반으로 나눈 이런 개념이 등장합니다. 표본화 주파수를 반으로 나눈 거, 얘를 우리는 나이키스트 주파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옆에 영상을 보시면 실제로 이 표본화 간격은 이런 픽셀 하나의 간격을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이키스트 간격은 픽셀 2개에 해당되는 간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역시 영상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시그널로 표현하면 밑에 있는 것처럼 됩니다. 이런 개념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양자화입니다. 표본화는 데이터를 몇 개로 나눠서 읽을 거냐 이거를 얘기했지만 양자화는 그 범위를 얼마만큼 읽을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받아들이는 데이터를 표본화했을 때, 이 가로 세로를 몇 개를 나누냐, 이게 이제 샘플링 표본화고요. 양자화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신호를 몇 개로 나눠 읽을 거냐, 요거 하나, 두 개로 나눠 읽을 거냐,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로 나눠 읽을 거냐, 이런 개념이 됩니다. 자, 표본화는 그 영상의 폭을 결정했다 하지만
양자와는 영상 데이터의 범위를 결정하는 그런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개념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듯이 컴퓨터는 기본 처리 단위가 8비트를 1바이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바이트로요. 즉 8비트가 1바이트입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통 1바이트 단위로 데이터의 범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바이트는 2의 8승, 즉 256개의 계조를 가지고 일반적인 색깔의 범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도의 범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다른 말로 농담이라고 하고 있고요. 먹의 진하고 흐린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은 아니지만 디지털 신호가 밝고 어두운 정도를 표현하고 있어서 보통 2의 8승, 256개의 계조로 이루어진 농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양자와 레벨 혹은 농도 분해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양자와 레벨 혹은 농도 분해증 혹은 계조 이걸 변화시키는 영상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보시면 가장 요거 왼쪽에 있는 영상은 256개조입니다. 128개조, 64개조, 32개조, 16개조, 8개조, 4개조, 2개조로 됩니다. 개조가 점차 줄어드니까 영상이 조금씩 변형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반대로 개조가 늘어나니까 영상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조라는 것은 값을 몇 개의 범위로 표현하냐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은 그냥 물건을 자세히 보지 않고요. 대충 봤을 땐 대략 30에서 32개조 정도 구분한다고 합니다. 대충 봤을 때요. 하지만 이 물건을 볼 때는 우리는 256개조 이상 보통 1000개 그 레벨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독실의 경우는 약간 어두운 조명에서 모니터 한 100개 그래서 사람 눈이 최대한 그 1000개를 다 인식할 수 있게끔 주의 환경도 만들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개조가 바뀌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양 자체가 바뀌고 표현 수준이 더 자연스러워지냐 부자연스러워지냐 이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개념이 하나 등장했어요. 이제 이게 바로 윈도잉입니다. 자, 윈도잉 처리는 뭐냐? 보통 CT의 경우는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 개조 처리하다 보면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것은 영상에 표시가 안 됩니다. 왜요? 모니터는 마이너스 표시할 수 없거든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나온 개념이 윈도우 위드와 윈도우 레벨입니다. 자, 윈도우 위드는 영상을 표현할 범위를 얘기하고 있고요. 윈도우 레벨은 그 기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영상에 있는 것처럼 30이 윈도우 레벨이고 윈도우 위드가 80이다 하면 자, 그렇게 될 경우는 윈도우 레벨에 윈도우 위드를 적용하면요. 80 나누기 2 하면 4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40 밑으로까지 즉 3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0까지 여기서는 40 위로까지 30이었으니까 70까지 자, 이 범위가 디스플레이 될 수 있는 범위로 한정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윈도잉 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값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0으로 바꿔주고 그 이만큼 폭을 적용한 70이죠? 70의 값을 요 제일 높은 255에 맞춰서 영상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영상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스컬 라테랄 두 영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검사하기 전에, 이건 뇌절본, 즉, 코뼈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얼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자한테 들을 수 있고, 주치의한테 들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스컬 라테랄 검사했으니까 영상 그 소주의를 한번 좀 확대해서, 그 다음에 영상 윈도우 윙을 조절해서 볼까? 시도를 해봤습니다. 8비트로 된 거는 보이는 게 끝입니다. 그래서 윈도잉 조절 해봤자 새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8비트 영상은요. 하지만 10비트, 12비트 영상은 윈도잉 처리를 하면은 안 보이던 것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코피가 살짝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것이 윈도잉이고요.
자,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비트 수가 높을수록, 8비트가 아니고요. 10비트나 12비트로 갈수록 정보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엑스레이 영상 같은 경우, 디지털 엑스레이 영상의 경우는 8비트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10비트나 12비트 영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영상들을 우리가 얻어오고 싶어요. 획득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영상 우리가 알고 있는 건 JPG나 BMP, 뭐 TIFF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요. 주로 카메라나 스캐너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 영상의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고유한 장비에서부터 얻게 되고요. 자, 근데 이런 장비들의 표준을 맞춰야 되니까 나이콤이라는 새로운 표준을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이콤을 적용하고 있고요. 자, 이런 걸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영상에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별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표현하기가 매우 곤란하게 됩니다. 자, 이런 다이콤 영상은 통상적으로 10에서 16비트의 데이터의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데이터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지만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의료 영상의 경우는 10에서 16비트, 그 다음에 데이터를 빼내기가 어려우며 나이콤이라는 형식을 따르고 있고, 그다음에 표시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상 데이터의 구조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데이터의 구조입니다. 자, 이건 바이너리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건데요. 바이너리 에디터를 사용을 하면은 실제 데이터들은 이런 수치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수치인지 글자인지 모르겠어요. 왜 알파벳이 갑자기 B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D도 나오고, 막 이래요. 여기 또 A도 나오네요. 이렇게 알파벳도 나옵니다. 그리고 옆엔 또 이상한 글씨들이 써 있어요. 이상한 글씨들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자, 이게 여기 16진수 표현되어 있다고 쓰는 이 부분이 바로 데이터가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이 데이터를 정해진 기호 약속에 맞춰서 문자로 표현된 것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게 보이게 되고요. 자, 이것은 바이너리 에디터로 보인 내용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읽음으로써 영상을 표시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진수로 표현되어 있다 그랬죠? 16진수는 보통적으로 우리가 아는 10진수랑은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10진수의 경우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리고 이제 자릿수가 넘어가니까 다시 1, 0, 10으로 시작하죠. 여기서 빠진 거는 0이 빠져 있습니다. 0이 여기 0이 있어야 돼요. 이건 여기 똑같이 0이겠죠? 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1은 1로 매칭이 되고요. 2는 2, 이렇게 쭉 가서 9는 9까지 매치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하지만 10으로 가면 10은 1, 0이 아니라 A로, 11은 B로 이렇게 쭉 가서 15는 F로까지 표현되게 됩니다. 음. 자, 이런 이제 값의 범위가 약간 다른 이런 것이 16진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환산하는 방법은 조금 살짝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16진수가 보통적으로 16진수 표현한 이유는 8바이트, 아, 8비트죠. 8비트 영상을 보다 보면 한 번에 읽기가 가독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4비트씩 끊어서 읽게 되고요. 이 4비트씩 끊어서 읽다 보니까 4비트 하나가 F 하나에 해당됩니다. 이 15개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F자 두 개만 쓰면 4비트 영상이, 아니, 정확히는 8비트 영상이 다 표현되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F 두 개면 얼마? 8비트 영상이 다 표현된다고요. 즉 0부터 255까지 표현되는 겁니다. 오, 그러면 이제 비트가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CT 영상의 경우는 보통 2바이트 영상을 취하거든요. 자, 그럴 경우는 아까 봤지만 FF로 표현되는 거지. FFFF 이렇게 F 4개로 또 표현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구성한다. 이 정도 개념은 일개 이해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의료 영상 데이터의 값을 표현하다 보면 그
종종 독특한 값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값이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값이요. 통상적으로 영상 데이터들은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unsign이라는 값으로 갖고 있습니다. unsign인 건 부호가 없다. 부호 없음입니다. 야, 그래서 이것을 16지수로 표현하니까 0부터 65,535까지 넓은 범위의 값을 갖게 됩니다. 다 플러스입니다. 하지만 CT의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CT의 경우는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하우스필드 유니트가 물이 기준이라 그랬죠? 물이 기준이다 보니까 물보다 투과가 잘 되는 거. 얘는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부호가 있다. 부호 있음을 읽어야 됩니다. 부호 없음을 읽으면 데이터가 확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또한 이제 화상 데이터, 영상 데이터를 표현하다 보면은 영상 데이터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는 영상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에 있는 부분이고요. 자, 다른 하나는 헤더라는 부분입니다. 자, 헤더는 다시 파일 헤더와 이미지 헤더, 파일 정보와 영상 정보 혹은 화상 정보로 구분됩니다. 자, 그래서 이 헤더 부분에는 영상에 대한 각종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파일 정보에는 이 영상이 언제 생성이 되었든지, 이 영상이, 그리고 뭐 누가 만들었다든지 이런 정보가 들어가는 거고요. 화상 정보, 영상 정보는 이 영상은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다, 값의 범위는 얼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 파일 정보와 화상 정보, 영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합해서 통상적으로 헤더라고 부르고요. 그 밖에 있고 영상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을 영상 데이터 혹은 이미지 데이터, 화상 데이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 데이터의 크기는 보통 가로 매트리스 곱하기 세로 매트리스, 그리고 의료 영상의 경우는 대부분이 2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트 수, 물론 1바이트인 것도 있어서 이럴 땐 1, 2바이트인 것은 2, 이거 곱해주면 실제로 데이터의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데이터만의 크기입니다. 헤더 정보가 아닌. 그래서 이렇게 헤더와 데이터라는 것을 구분된다. 영상 데이터 구분된다. 이 정도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는 어떻게 써 있을까? 여기 보시면 QWERT, YUIOP, ASDFG 같은 데이터가 쭉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쫙 정렬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참 읽을 때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컴퓨터 내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라스터형 데이터 표현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 밑에 것을 보시면 컴퓨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QWERT, YUIOP, ASDFG, HJKLG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가 일렬로 쫙 쓰여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읽죠? 예,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헤더 정보를 가지고 가로가 얼마다, 세로가 얼마다, 값의 범위는 얼마다 이것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는 거, 이런 것을 라스터형 데이터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 라스터형 데이터 표현은 잘못 읽게 되면 영상이 이상하게 나오는 그런 특징을 또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또 벡터 데이터 필수도 있는데, 컴퓨터에서는 주로 이 라스터형 데이터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일단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라스터형 데이터 표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어떤 문제요? 가로, 세로 매트리스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또한 시작하는 점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엉뚱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은 양쪽 영상 다 처음에 마름모를 그리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원래는 그 마름모를 이렇게 다 표현하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얘가 처음에 시작점 위치를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영상이 이렇게 이상하게 꼬여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선두 데이터 위치가 맞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선두 데이터 위치가 맞지 않아서 생긴 문제고요. 자, 이번에는 정사각형, 아니, 마름모죠. 정마름모권에 도형이 있었는데, 이것이
읽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로세로 8 곱하기 12 매트리스로 읽게 된 겁니다. 자, 도대체 무슨 영상인지 모르겠죠. 예,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엔디니어스라는 개념을 또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여기는 1000이 아닙니다. 1000이라는 16비트의 값이 있습니다. 자, 이 값은 1000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으로 10이 먼저 쓰고 00이 뒤에 쓰는 이런 순으로 읽는 것을 우리는 빅 엔디니어스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 과거에 IBM이나 모토로라 이런 데서 CPU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인텔이 주로 사용하고 있죠. 물론 저는 AMD입니다. 전 맥입니다. 그래도 할 말은 없고요. 인텔 거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인텔 데이터를 읽어야 되면 위에 것은 앞에 아래 것은 뒤에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얘는 순서를 바꿔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하위에 해당되는 영역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상위에 해당되는 일령을 나중에 읽게 됩니다. 자, 서로 읽는 방식이 틀리죠.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자, 큰 거부터 앞으로 읽는 거냐 작은 거부터 앞으로 읽는 거냐에 따라서 영상 데이터의 범위가 바꿔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값들이. 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스왑이라고 합니다. 바꿔주는 것을. 그래서 큰 거부터 앞에 작은 거 뒤에 쓰는 것을 빅 엔디니어스, 작은 것을 앞에 큰 것을 뒤에 쓰는 것을 리들 엔디니어스로 얘기하고 있고요. 이 두 개를 바꿔주는 걸 스왑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이라는 데이터가 있었다. 얘를 그냥 일반적으로 빅 엔디니어스를 읽게 되면 얘는 409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텔에서 읽으면 0010이 돼서 얘는 16이라는 데이터의 범위를 갖게 됩니다. 차이가 매우 크죠.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지껏 배운 것을 좀 종합해 볼게요. 우리가 영상을 표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자, 영상을 표현하고 싶으면 이미지 데이터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지 데이터에는 정보를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정보가 잘못됐다. 자, 그럴 경우 이미지 데이터를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그때 필요한 것들이 이겁니다. 첫 번째, 영상의 폭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영상의 높이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 뎁스죠? 뎁스는 뭐냐? 1바이트냐, 2바이트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이트 수를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부호가 있냐, 없냐, 사인이냐, 언사인이냐, 그리고 얘가 엔디니어스 어떻게 되냐, 리드를 읽거냐, 빅을 읽거냐. 자, 요거에 따라 데이터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폭과 높이, 그다음에 비트수, 그다음에 사인이냐 언사인이냐, 그다음에 엔디니어스가 리트이냐 빅이냐에 따라서 영상이 확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는 영상을 보시면 위의 영상은 자 리들 엔디니어스로 수업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인 부호가 있는 것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요거고요. 잘 안 보이네요. 녹색으로 해볼게요. 요겁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는 엔디니어스를 unsign이라는 값을 읽어봤어요. 부호가 없음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영상 이상하게 보여요. 왜 이상하게 보일까요? 자, 원래는 공기에 해당되는 부분, 지방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갖죠? 네. 자, 거기가 특히 이제 언사인을 읽게 되면 마이너스 그 공기와 지방 부분이 표현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영상이 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엔디니어스 차이입니다. 그래서 엔디니어스를 보통 이게 이제 2바이트 영상에서 엔디니어스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엔디니어스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자, 이렇게 이상한 값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자, 밑에 건 MRI 영상입니다. MRI 영상은 스웹 언사인 읽으면 잘 나왔고요. 여기서 사인 언사인 이것만 구분해줘도 근데 똑같이 보이게 돼요. MRI는. 그런데 그런데 어, 이 엔디니어스를 잘못 적용한 영상의 경우는 이렇게 매우 이상한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C, 파일 형식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파일 형식입니다. 자, 의료용 영상은, 자, 여기서는 위에가 의료용 영상입니다. 위에 부분이. 요, 의료용 영상이고요. 자, 밑에 부분은 일반적인 영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의료용 영상의 경우는 각 모달리티의 오리지널 화소치를 반영하고 일반적으로 측정용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일반용입니다. 일반용 영상들은 오리지널 영상을 반영을 하지만 그대로 표시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측정치를 반영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아무래도 의료용 영상 같은 경우는 압축을 웬만하면 안 합니다. 특히 이제 병을 혹시라도 오진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압축을 웬만하면 안 하고 그냥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영상의 경우는 보통 압축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 JPEG라는 게 있죠. 이게 정확히는 압축의 명칭입니다. 근데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얘를 확장자로 쓰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의료용 영상과 일반 영상은 기본 포맷 자체가 틀립니다. 의료용 영상 데이터는 나이콤이라는 포맷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이콤은 국제적으로 공통된 규격이고요. 현재 대부분 의료 병원 네트워크도 이 나이콤 영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뭐 램뿐만 아니라 그 로컬 지역까지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강조되다 보니까 나이콤이 점점점 중요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이콤의 특징은 또 한 가지가 오리지널 데이터를 거의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일반적으로는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별도의 뷰어 프로그램, 저희는 이미지 제일 계속 얘기했었죠. 이미지 제일 같은 뷰어 프로그램이 있으면 PC에서도 일반적인 PC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우 데이터라는 것이 또 있어요. 러우 데이터는 그 완전한 그 축기값 데이터, 날 데이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우리 사이노그램이라는 거 CT에서 배웠잖아요. 그거랑은 같지 않아요. 그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사이노그램이 끝난 상태. 제가 몇 번 수업에서 얘기했었죠. 기초 화제의 끝난 상태라고 사람을 치면 그 정도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부분만을 라우 데이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상 농도 분해능을 알고 있으면 이 뷰어 소프트웨어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오리지널 데이터, 오리지널 포맷입니다. 자, 이거는 윈도우나 맥에서 못 열리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열리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내부를 볼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심지어는 압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와 영상 파일을 비교해서 압축을 풀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필요할 경우 전용 프로그램이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런 각종 모달리티에서 발생된 데이터들은요, 아무래도 영상 데이터란 형식으로 퍼스널 컴퓨터에 전송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영상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각 모달리티에서 또 다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통행은 아니라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MTF라는 것은 아무래도 해상도를 좀 평가하는 도구고요. 위너 스펙트럼은 잡음도를 평가하는 도구가 됩니다. 노이즈 처리는 아무래도 이제 좀 노이즈를 적게 하는 방법. 조형 효과는 조형제를 사용을 해서
특정 부위를 강조하는 것, 혈관이든 아니면 위든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주행 효과가 됩니다. 그다음에 필터의 처리를 또 조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코일의 감도 분포라든지 룩업 테이블이라든지 SNR, 이제 화상 처리 팩터 이런 것들도 이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에서 처리할 때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의료용 영상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해서 획득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다른 병원에 간다든지 다른 곳에 치료를 받아야 되면 이걸 가져가야 되잖아요. 다내야 되잖아요. 이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CD롬, DVD롬을 많이 씁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우리나라는 별로 안 돼 있지만 외국 경우는 랜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또 모든 장비에서 대부분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게 또 몇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장 매체를 그리고 또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또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상을 받기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각 모달리티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CR이든 DR이든 혹은 CT든 이런 장비에서 혹시 외부의 저장 장치가 있을까?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저장 장치가 과연 또 다른 장비에 호환이 되나? 이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내용을 우리가 함부로 봐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개인정보가 워낙 민감한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체크해야겠죠. 과거 몇 년 전에 정치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의 자제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한 병원에 가서 MRI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그분이 군대를 가느니 안 가느니 이런 문제가 걸린 거예요. 자, 그 한참 시끄러웠던 게 그분 영상이 MRI 검사할 때 받은 영상이 진짜가 맞냐 안 맞냐 이런 내용이 자꾸 사람들이 이의를 걸더라고요. 왜 이의를 걸까? 그 환자분의 체형이 몇 달 사이에 뭐 거의 몸무게가 두세 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만하죠. 자, 그럼 그때 파일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환자가 바꿔 들어오면 또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문제들, 예전에 이런 거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디지털이 되면서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이 자꾸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는 파일의 용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바이트 수로 용량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바이트도 이제 뭐 1바이트짜리가 있고요. 2바이트짜리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2바이트짜리를 많이 쓰죠. 그러면 이제 가로 몇 개냐? 1000개다. 세로 몇 개냐? 1000개다. 2바이트다. 얼마 개요? 200만이 되겠죠. 그럼 2메가바이트 정도 대략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 건가? 이렇게 계산도 됩니다만 이거보다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CT 영상의 경우는요. CT 영상은 좀 많이 검사했다 하면은 기가 단위로 바뀝니다. 몇 기가 이렇게 됩니다. 엄청난 크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계속 취급하다 보니까 영상을 실제로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몇 개 체크를 해야겠죠. 실제 용량이 얼마냐? 그 다음에 너무 커요, 용량이. 그러면 압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자 정보도 있냐?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왜 데이터 압축도 생각을 해야 되냐? 최근에 나와서 이제 CT 중에서도 볼륨 데이터를 쓰는 CT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기본이요. 뭐 몇백 메가에서 몇 기가까지 우습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용량이 조금 애매해요. 예, 좀 큰 용량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또 비싸지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네 영상 좀 하나 줘. 당신 영상 하나 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하나 다이콘 파일 줬습니다. 그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다이콘 정보 안에는 온갖 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사람 키, 몸무게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부대 정보가 어디까지냐? 그리고 이 전체 크기가 얼마냐? 까딱하면 진짜 민감한 개인정보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디지털 의료 영상 중에서 영상 처리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처리입니다. 영상 처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필터 처리라는 말이 나오게 있습니다. 필터 처리. 우리 엑셀에서 사용하는 알루미늄 필터, 구리 필터 이런 필터 아니에요. 영상 필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필터 처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상을 수치 계산 등을 처리해서 목적에 맞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필터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필터가 있겠죠. 그래서 공간 필터 있고 공간 주파수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필터링 같은 경우는 우리 통상적으로 영상 데이터로 그대로 직접 계산에 의해서 출력하는 그런 경향이 많고요. 공간 주파수 필터의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퓨리의 변환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퓨리의 변환을 통해서 영상을 주파수별로 분석을 하고 다시 주파수별로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주파수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영상으로 바꾸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는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계산은 누가 한다? 계산은 컴퓨터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식만 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계산은 컴퓨터 해주니까 우린 식을 어떻게 세울까? 이것만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왼쪽 영상을 볼까요? 굉장히 불규칙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자, 그래서 뭐 같은 경향성을 좀 찾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경향성이 이렇게 나와 보이네요. 요 선에 직선으로 반응하는데 얼추 이거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응?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이 있는데요. 문제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차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요? 여기서 영상 몇 개 보면은 오차가 얘는 이만큼이나 큽니다. 얘는 얘는 선에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런 애도 있고 오차가 이만큼이나 되는 애들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 오차가 이렇게 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불규칙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이번 수업의 주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새로운 걸 좀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음, 데이터가 아까 그래프처럼 불규칙하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평균을 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는 시작점이 되니까 평균을 낼 수가 없어요. H도 마찬가지예요. 끝나는 점이니까 평균이 안 됩니다. 그러면 B 정도부터는 평균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B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B의 한 칸 앞과 한 칸 뒤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내는 겁니다. 즉 여기서 보면 B의 한 칸 앞이면 A죠? B의 한 칸 뒤면 C죠? 그래서 A, B, C의 값을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걸 B 다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B 대신에 B 다시를 B 값 위치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C도 똑같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C가 있으면 밑에 A, B, C에서 이거 평균 낸 다음에 C 다시에 반영을 하고 D도, E도, F도, G까지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각각의 값들이 평균이 돼서
들어갈 겁니다. 새로운 값들에. 자, 이렇듯 데이터들을 세 개의 데이터의 기준으로 세 개의 데이터를 평균을 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하는 거,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커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데이터가 아니고요. 데이터 여러 개를 평균을 내는 건데, 어, 이제 가장 최소가 세 개겠죠. 하나는 안 되고요. 짝수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홀수로 권장합니다. 그래서 보통 홀수 계에서 이제 커널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옆에 보시면 약간 분홍색 색깔로 오리지널 데이터와 커널 데이터를 구별해서 해봤습니다. 자, 이 커널을 적용한, 즉 커널, 여기서 이제 세 개를 평균내는 커널이니까 얘를 뭐 평균치 커널, 뭐 평균화 커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커널을 적용하니까 영상이 어떻게 됐어요? 데이터가 처음보다는 그 변동의 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커널은 그 대표적인 이 평화라 커널, 뭐 평균치 커널, 뭐 이런 것들은요, 주변 값들과 믹스를 해서 평균을 내버리니까 아무래도 그 오차의 차가 좀 줄어드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평화라 필터를 적용했던 거는 이제 직선이었죠. 선형 데이터의 상태에서 적용한 거고요. 이제는 우리는 이제 영상이 면적으로 되어 있죠, 보통. 가로, 세로. 자, 이거는 어떻게 코너를 적용해야 되나?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요 E랑 Q랑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E랑 W, 세 번째 E랑 요 E, 그 다음엔 다시 그 다음 줄 넘어서 요 E와 Y가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엔 O하고 요 U가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돼서 이제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도 보시면 이제 I는 E랑 반응하고요. A는 E, S도 E, D도 E랑 반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산이 됐고요. 이렇게 연산된 것을 U-라는 것으로 표시해서 여기 U자 위치에다가 바꾸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음.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U에 대해서 I에 대해서 O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 이제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고요. 아까 봤던 이렇게 가중치에서 적용된 값들 있죠. 이것을 커널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필터 처리의 데이터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좀 애매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순서대로 맞춰서 해주시면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y-i-5-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이제 또 값이 하나하나 적용하게 되고요. 자, 근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가장살이는 평균을 낼 만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살이 있는 데이터는 빼서 우리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필터가 이 평화라 필터입니다. 평균화 필터, 평균치 필터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방 영역의 화소치의 평균값을 출력 영상의 화소값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보통 n 곱하기 n 화소 그러다 보니까 이제 33 혹은 66, 44, 44는 안 잡니다. 55, 77 홀수로 합니다. 홀수로. 요거 하게 되고요. 문제는 이제 가중치가 이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조절을 안 해주면 확 값이 올라가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정한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로 세로가 3이다. 가로가 3이다. 세로가 3이다. 3, 3이죠? 이럴 때는 3의 제곱 9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9분의 1이 된 겁니다. 자, 음. 때때로 이제 정수가 또 안 되니까 또 이렇게 9로 안 나눠주기도 하고요. 이렇게도 합니다. 또 다른 특징 하나로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 1을 더하는 거죠. 그건 주변의 값들과 다 더하는 겁니다. 그 나누기 구해주니까 결국은 똑같은 값으로 될 겁니다. 단, 그 안에 이제 서로 다른 오차가 있었다. 그럼 그게 좀 묻혀지겠죠? 덜 표현되겠죠? 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나 필터는. 자, 평균치 필터라고도 하고요. 가장 쉽게 적용되는 예이고요. 주로 어디 잡음의 제거 같은 거 할 때. 잡음이 뭐냐면, 뭐죠? 신호에서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신호들이 우리 잡음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 잡음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되니까, 어, 그렇게 해서 때 n분의 1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n제곱분의 1로 나눠지는 것을 많이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평화나 필터의 경우는 필터의 사이즈가 지금 3, 3을 예를 들었긴 했지만 3, 3이 아니라 뭐 5, 5, 7, 7 이렇듯 점점점 크잖아요. 그럼 이 값을 다 더해줘서 평균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필터의 사이즈가 좀 커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평화나 필터 말고도요. 뭐 선의화 필터, 미분 필터, 뭐 소벨 필터 무지하게 많습니다. 음. 자, 선의화 필터를 간단히 보시면 자, 어떤 특징이냐면 주변이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근데 가운데만 9예요. 자, 얘를 평균 내보면 어떻게 될까? 평균 내면 1이 나와요. 왜요? 주변은 다 합하면 8이고 마이너스 8이거든요. 그다음에 저기 가운데는 9가 있으니까 평균 내면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하게 뭐 n제곱분의 1로 나눠주거나 곱해주거나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음. 자, 이런 식의 있고요. 그럼 가만히 보시면 주변에 다 마이너스예요. 가운데만 구로 뿔 톡 튀어나왔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예상을 하면 될까요? 얘만 신호가 강조되고 주변 마이너스 1을 가진 값들은 신호가 죽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생길 겁니다. 특정 신호만 강조되겠죠? 그래서 선명해지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2차 미분 필터가 있습니다. 2차 미분 필터. 자, 2차 미분 필터인데요. 미분 필터가 있어요. 이게 미분 필터고요. 이제 가운데에 마이너스 2라는 가중치를 둬서 좀 더 가운데 걸 강조하는 그런 필터입니다. 얘를 소벨 필터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필터를 구해라 그러면 이건 안 구하고요. 다 그냥 뭐 111 아니면 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가운데 2라는 값이 없어지는 그러한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미분 필터니까 어떻게 될까? 미분이 뭐죠? 미분이 아주 작게 나눈다는 거죠. 컴퓨터는 어떻게 나눌까? 못 나눕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걸 빼주는 게 미분입니다. 미분은 뭐다? 바로 옆에 값을 빼주는 거다. 자, 그래서 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잖아요. 얘는 좀 강조한 거예요. 얘를 소벨 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X방향으로 마이너스 2와 2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X방향 소벨 필터, Y방향으로 이렇게 있으면 또 Y방향 소벨 필터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음. 자, 미분이라는 건 뭘까요? 그럼 또 미분 머리 아프죠? 저도 머리 아픕니다. 자, 미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작게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작게 나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기울기가 그려진 그래프가 있고 미분 구하는 공식을 좀 간단히 써놨습니다. 이렇듯 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혹은 y축에 대해서 값들의 변화폭을 나타내는 것이 아무래도 그 미분이 될 겁니다. 변화의 폭입니다. 음, 그래서 b-a라는 것은 x방향 미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x축의 플러스 방향으로 주성분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b는 x 성분에 의해서 미분으로 x축 방향의 증가 성분을 하게 됩니다. 음.
자,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차 미분 필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미분 필터라고 하면 미분이 뭐죠? 아까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옆에 거랑 아주 작은 차이로 빼게 하는 거. 이것을 미분이라고 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제 x 플러스 방향의 경우는 여기 이제 데이터에 보시면 ABC가 있어요. 그래서 x 플러스 방향의 경우는 D-A로 보통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그림에서 보듯이 플러스 방향의 경우는요. 여기서 플러스 방향의 경우는 이렇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방향의 경우는 1, 0, 마이너스 1 서로 숫자가 반대 방향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미분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마이너스 1, 0, 1 이런 식의 이제 x축 방향에 대한 커널이 형성되고요. 그다음에 뭐 1차 미분의 마이너스 x 방향 커널은 또 반대로 1, 0,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적용돼서 되게 됩니다. 자, 미분 필터가 그래서 뭐냐면 미분 아주 작게 나눠서 한다는 거죠. 살짝 어렵죠. 오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필터 처리했었죠. 어떠한 영상을 수치 계산 등의 처리를 해서 목적에 맞는 효과를 얻어내는 것을 필터 처리라고 한다. 이것은 다시 공간 필터링과 공간 주파수 필터링으로 구분된다. 공간 필터링은 영상 데이터 그대로 직접 계산한 거고요. 공간 주파수 필터링은 이제 주파수 분해해서 그것을 공간 주파수로 변환시켜서 다시 또 영상을 변환시키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좀 거친다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데이터처럼 이제 오류가 많을 경우는 가장 손쉽게 적용하는 것이 이제 평화라 필터고 이때 이렇게 세 개를 평균내는 이런 값어치를 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커널이라고 한다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자, 어떻게 여기 보신 것처럼 U에 적용하는 방식은요. 어떻게 했었죠? 자, 요 U에 적용하려면 요거 가로 세로 이렇게 세 개를 U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랑 곱해주고 더하기 요거는 요거랑 곱해주고 요거는 또 요거랑 곱해주고 더하기 요 2죠. 2와 y 그 다음에 이번엔 5와 u 더하기 2와 i 이런 식으로 계속 데이터들을 다 더합니다. 더한 것을 u 다시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u 위치에다 이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선형 필터 대표적인 평화라 필터라든지 필터의 개념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아, 어렵죠? 미분 필터 이런 거 너무 어려서 말도 못 하겠네요. 자,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이나 뭐 그때 아니면 수업 중간에도 좀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